최근 1년 동안 네. 슬럼프를 겪으신 적이 있나요? 네. 극복한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예, 오늘은 유튜브 채널 드로잉만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현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 대한 소개하기 전에 우선은 네. 그 포트폴리오 보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하고 갈까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입학했고요. 지금 한참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건대 건전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는 다른 건축대학원과 다르게 굉장히 수업이 빡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수님들이 빡세서 시켜서 그런 것도 있겠고 학생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거의 스튜디오의 연장이라고 들었어요. 건축학과의 연장. 5년 동안 할 거를 3년으로 압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학부 때 건축을 손대지 않은 사람을 이제 가르치는 3년대 거니까. 과정 다니시니까. 예. 네네. 네, 그러니까 빡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축대학원 교육 컨셉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가르치자. 5년 동안 할 거를. 그럼 우선 이 드로잉만 채널, 네.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채널은 말 그대로 그림만 있는 채널이고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영상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했던 게 이유가 뭐 유튜브 떡상을 노리고 시작한 건 뭐 당연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일자리도 얻고 뭔가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구조도 기대했었고 뭐 그러려고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만 바라고 하면 솔직히 결과가 안 나타났잖아요, 지금까지. 뭔가 수익이 나온 것도 아니고 떡상도 못했고. 그런데도 이게 제가 하는 이유는 이 유튜브를 하나하나 그리면서 이게 하나의 수련 과정이거든요. 그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선 반듯이 긋고 명암 잘 넣고 소일점 이런 거 지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그릴지 결정하는 그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그릴지. 네, 무엇을 그릴지. 드로잉의 대상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엇을 그리려면 당연히 머릿속에 어쨌든 단어나 어떤 형태나 상상을 해야 되겠죠. 언어적으로 상상하든 뭐 이미지로 상상하든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이 쭉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단계 없이 나 잘 그리니까 그냥 종이에 무턱대고 그리면 지금까지 이런 그림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그림 그리기 직전에 뭘 그릴지 결정하는 단계.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마치 명상하듯이 그것만을 위해서 꽤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림을 시작합니다. 항상 영상을 찍을 때. 그러면 이 세상에 그릴 만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그리겠다라고 결정하는 거는 결정까지의 과정이 네. 또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것이 이렇게 결정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공간을 그리려고 추구하잖아요. 살아오면서 봤었던 그 공간에 대한 인상? 네, 일단. 그런 걸 데이터로 하고 만약에 꼭 이미지만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뭐 소리나 뭐 냄새의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런 인상을 약간 개연성 있는 게 조합해가지고 그때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할 때도 중정 좋으니까 중정 넣고 이거 좋으니까 이거 넣고 유선형 유행이니까 요즘 이거 넣고 하면 완전 짬뽕이 되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림도 똑같아요. 좋았던 것만 넣으면 안 되고 이야기를 먼저 어느 정도 아주 어렴풋이라도 만들고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그림에 보면 항상 테마가 어느 정도 있어요. 무조건 항상 그걸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정하지 않으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려지더라도 제 마음에 안 들고. 저는 그래서 그 단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그림에도 보면 그냥 무작정 막 그린 게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인상에 대해서 재구성하고 그거를 좀 개연성 있게 표현한 거거든요. 무슨 뭔가 영감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일단 그거 있어야 되는데 나올 때가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저는. 오. 네. 일단 이게 배경이 뉴욕 건물의 배경이고 약간 로키 산맥의 고원지대에 있는 그런 거고, 약간 영화 90년대 진 캐리가 나왔을 법한 약간 그런 동네고, 동네의 재산 상태는 완전 부유한 건 아니고 스키로 유명한 고장,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살짝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걸 만들어 놔야지 그림이 시작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지 그림도 잘 그려지고 그게 전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가 봤던 뉴욕 건물만 조합해서 그린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뭐 어렴풋하지 안 보이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숨어 있어요. 그런 소스가 있어야지 그림 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이런 소스나 이런 이야기가 확실하게 딱 정해지면 누구나 그림을 잘 그리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포토샵하고 캐드하고 라이너 명령어만 다 알면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사람들은 그림은 그렇다고 믿더라고요. 명암 넣고 소시점에 대해 투시법에 알고 그런 게 전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많이 답답했어요, 살면서. 이거는 공사 중이라는 당연히 컨셉이겠죠. 그때 4번 컨셉이 뭐였냐면 이거는 막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기보다는 형태적인 그냥 형태적인 소스로 간 건데
이런 네 가지 빼빼로 같은 모양이 그냥 들쑥날쑥 올라간다. 그 인상만 가지고 쭉쭉 올라간다. 그러니까 죽순이 올라간다. 그런 인상만 가지고 이걸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공사장을 그리다 갑자기 다른 그냥 완성된 건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계속 공사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의 선을 긋고 다음 선을 그릴 때도 처음 선을 그은 거에 대한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음 선을 그을 때. 특히 건축 드로잉을 할 때는 선 자체가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선을 그으면 그거에 연속적으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관계를 집중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렵죠. 제가 말하는 게 좀. 그 포트폴리오 엿보기 때랑 다르게 네. 되게 자신감 있고 명료한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림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다. 사람이 딴 사람 같아요. 목소리도 약간 바뀌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흥분을 했나 봐요. 그리고 또 이게 그림이라는 게 그 잠재의식이라는 게 또 작용을 해요. 요즘 그때 또 안전성과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요즘 근데 그게 아마도 그런 잠재의식의 뉴스에서 봤던 인상들이 아마도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 환경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타고 그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생각해요. 그런 게 떠올랐으면 그릴 거를 너무 딱 교과서처럼 미리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생각했다가 융통성 있게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주 조금은 운도 있었다고 봐야죠. 뉴스에서 이런 것만 봤으니까 이런 게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사실 경험에서 모든 게 나오는 그죠. 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옛날부터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림 네. 그리는 걸 좋아하셨었어요? 그죠. 그림은 항상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산대과를 진학하셨던 거죠? 네, 원래는 건축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냥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미대에 가야 된다 약간 조금 수동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그래서 건축을 하고 싶기 때문에 건전원으로 진학을 결정하시게 된 거고요. 네, 그렇죠. 보면 어떤 거는 1점 투시고 어떤 거는 2점 투시고 어떤 건 투시가 없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건 투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없죠. 이것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결국에. 네, 이거는 제가 4호선을 타거든요, 항상. 제가 집이 상계역이니까 네. 창동 차량기지를 지나가는데 그 창동 차량기지 지나갈 때마다 그 뉴욕 허드슨 야드 그 재개발했잖아요, 최근에 네. 몇 년 전에. 그것처럼 여기는 창동 차량기지는 그냥 없어질 위기거든요. 사람 사는 곳 한복판에 이렇게 아까운 노른자 땅이 이렇게 차량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그냥 없애는 게 결론은 났는데 근데 허드슨 야드처럼 이렇게 차량기지 위로 놓은 창동 차량기지를 4호선 차량기지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생각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허드슨 야드처럼 창동 차량기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한 게 먼저 제일 중요한 거 그림 그릴 때. 그 위에 디테일하게 빌딩 위치 뭐 그런 거는 여기다. 굉장히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이게 무슨 사진을 보고 그린 게 아니네요, 그러면? 네, 사진을 보고 그린 게 아니죠.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린 거예요? 처음에 창동 차량기지 모습을 어느 정도는 위성을 보고 살짝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첫 선을 어느 점에 그을지 그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어딘가 그었겠죠? 한번 긋고 나면 그거에 맞는 또 다음 선이 그려지고 다음 선이 있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긋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긋는 거예요. 뭐가 좋은 선택일지 심사숙고해가지고 그게 물론 미술학원 다닌다고 되는 거기도 한데 그런 심사숙고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게 만약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여기 만약 커피 먹다가 야 커피가 이런 데 있는데 맞아. 그게 엄청난 소스가 돼가지고 엄청난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림에 어느 정도 운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운 얘기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이거는 무슨 테마 같아요? 볼게요. 우리나라예요? 뉴욕 같은데? 네 맞아요. 뉴욕이에요. 뉴욕에 약간 블럭 사이에 있는 네, 뉴욕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죠. 뉴욕이 그게 끝이에요, 그냥. 난 이거 보고 약간 뉴욕 같아서 계단 그죠? 이거 저 뉴욕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진짜 저는 못 가봐서 항상 이렇게만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만. 근데 정말 잘 표현하셨다. 딱 보자마자 알겠어요. 뉴욕이라는 게 묘미가 뭐냐면 그 미국만의 특징인데 검은 건폐율이라고 해야 되나? 건폐율이 100% 돼도 상관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 보면 지금은 안 되는데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여기 가운데는 창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뉴욕 건물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돼 있다고요? 네네. 아령 많이 모양. 엄청 옛날 아파트들은. 그리고 좀이라도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채광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옛날 아파트도 이렇게 파놓고 이렇게. 네, 아는 만큼 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뭐 강조하진 않아요. 이것도. 이거는 저 지붕에 꽂혀서 그리신 것 같은. 아 맞아요. 목조 지붕 약간. 근데 너무 예쁘죠, 저건. 차가 좀 작긴 한데. 차가? 네, 좀 작아요. 잘못 그렸어요. 좀 작긴 하네. 네네. 아무튼 이것도 뉴욕이에요. 뉴욕을 정말 좋아하는데 뉴욕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는 참 계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계단부터 그리시네 처음에. 네. 첫 선택한 어, 순간 그러니까, 그게 점점 그러니까. 이어지면서 예. 물론 처음부터 뉴욕에 대한 감성을 생각하면서 했겠죠. 그래도 계단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약간 우연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잘못된 컨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모든 걸 짬뽕에서 그냥 표현했어요. 약간 우리나라랑 뉴욕이랑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거고. 네, 동양적인 거고. 이쪽이 동양적이고 이쪽은 계단이야. 네, 네, 약간 서구. 뉴욕적인. 약간 두 개가 짬뽕된 느낌이긴 하네요. 네, 뒤에 아파트도 있고. 이것도 약간 이야기가 있어요. 하와이? 맞아요. 하와이는 아니고 인도네시아 그런 건데 약간 예. 그림 빨려 들어서 잘 완성된 것까지는 안 보이는데 약간 세계 테마 기행 같은 거 보면 그런 데 가면 약간 옛날 지어진 건물에서 약간 촬영팀을 환영하는 약간 그런 장면? 이런 옥상에서 어차피 다 연출이지만 하긴 하지만 촬영팀을 환영하는 장면? 약간 그런 게 인상이 촬영팀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얼굴도 떠오르고 하는데 그 순간 건축도 같이 떠올라요. 저는 공간도 그때 그리는 거고. 돌리시면서 그리시네. 네, 원래 제 스타일이 이게 돌리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왜요? 그런 것도 그렸어요. 약간 동양적인.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곡을 그리겠다고 설정한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제가 딱히 막 뭘 보고 그리거나 막 뭘 표현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계곡을 하겠다. 그 테마는 약간 동양적인 거. 야, 혹시 스케치 하실 때 선호하는 네. 종이하고 펜이 있으세요? 인쇄용지 그냥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A4 용지요? 네. 그리고 이거는 만년필로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켄트지나 도화지 같이 약간 질감 있는 종이에 그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만년필로 그린다면. 이게 잘 종이를 안 돌리고 그리는데 유튜브 컨텐츠 때문에 그런 거고 돌려서 그리는 게 훨씬 편해요. 그렇죠. 근데 안 돌리면서 그리면 또 매력이 있는 게 안 돌리면서 그리면 천천히 그리게 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게 되면서 좀 더 뭔가 한 순간순간 결정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게 되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네.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유튜브 콘텐츠 하는 게. 좀 더 의식적으로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으니까 천천히 그리니까 그런 게 좋더라고요. 결국에 어떤 경험이나 어떤 네. 내가 봐왔던 이미지나 영상이나 네. 음향이나 냄새나 네.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같은 스케치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같은 네. 도구를 갖고 있더라도 네. 정말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심지어 같은 사람이더라도 다른 시간에 그렸다면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네, 있는 거고. 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흐름을 되게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잘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뭔가 잘 떠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유튜브만 보면 이게 잘 그려진 모습만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얘는 그냥 고수구나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실패의 경험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한 장 그리기 전에 한 10장 정도 버린 정도 있고 10장 버릴 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한 1시간 30분 막 40분 녹화하다가 에이 하고 그냥 버린 데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잘 그리기만 한 게 아니라 실패의 과정도 그만큼 많구나.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실패 과정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혹시 네. 최근 1년 동안 네. 슬럼프를 겪으신 적이 있나요? 슬럼프는 자주 겪는 것 같아요. 엄청 큰 슬럼프 말고 하고 싶은 게 안 될 때, 그러니까 유튜브만 생각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일 동안 안 그려지기도 해요. 계속 잡고 있는데. 그럼 그럴 때 이걸 네. 극복한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나온 내용인데 그냥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쉬운 걸 시작하다 보면 다시 자신감을 찾고 극복이 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19년도에 졸업작품 할 때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졸업작품이 너무 어렵고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수업 과제 먼저 했거든요. 그때 근데 쉽게 뭔가 잘 돼서 나 맞아 원래 못한 애가 아니었지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연이었어요. 이제 슬럼프는 극복해야지 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이거라도 먼저 해야지 이러다가 자신감이 고백한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럼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전원 졸업한 이후에 건전원 졸업하고 설계 사무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고. 혹시 탁과생인데 건축대학원 또는 건축 전문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건축가를 꿈꾸면서 그런 친구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자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만약에 있으면 하나하나 순수 자기만의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롯이 저를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취업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걸 지원받거나 그러지 말고 네, 어느 정도는 자기만의 색깔로. 그쵸, 조금 어눌하고 어색하더라도 네. 그건 되게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래픽 몇 개보다 못 그린 스케치 한 개가 더 낫다고 막 그만큼 자신의 치부가 조금 드러나더라도 입학 보컬은
시어 퍼플 말고 그런 건 자기가 치부가 다 드러나더라도 나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참고해가지고 건대도 그런 식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인터뷰를 보고 있을 친구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로는 아까부터 계속 강조한 건데 그림 그릴 때 뭐 명암 넣는 거 어떻게 잘 안 쓰고 어떻게 반듯하게 그렸냐, 이거 해치 어떻게 넣냐, 뭐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그림에서 진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의 퀄리티가만 달라질 뿐이지 근본적인 차이에는 뭘 그릴지 결정하는 거에서 차이가 나오거든요. 이거 설계랑 똑같대요. 그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계랑 똑같다. 너무 표현에 집착하기보다는 네, 자기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게 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죠. 사실 제가 그린 게 많이 어디선가 봤기 때문에 또 이런 느낌을 어디서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억지로 어디까지 멀리 떠나서 여행 다니지 말고 집 앞에 다니더라도 주변 건물 잘 관찰하면서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지하철로 한강 건널 때 핸드폰 보지 말고 창밖 꼭 보시고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천놈 같아 보이더라도 전 항상 보거든요. 동작대교 건널 때 항상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한강철교도 그렇고. 근데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도 여기 드로잉만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